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왔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25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25 상륙 순서입니다. 3호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 개입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대보동 전투 끝나고 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 개입 이제 흥남 철수작전 직전까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트루만 행정부가 트루만 대통령이 2, 3일 만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 그리고 유엔 소련 대사가 안보리 상임위에 불참했던 것 그것이 두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전쟁 그 자체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왜? 그 다음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간만차가 거의 한 10m 되는데 바다 간만차 간만차가 10m가 되는데 이 접안 시기가 아주 그 시간만 되면 상륙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상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시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이 거의 순탄하게 병력을 유지하면서 철수한 것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한 기적의 전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은 이 기적은 거기에는 주동자가 그 핵심은 다글라스 맥카드가 있었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항 밑에 있는 그 영덕군에 많은 그 수백 명의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초기에 그 학도를 맞았습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 훈련도 거의 일주일 며칠 훈련 받은 거를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육탄 돌격 탱크한테 그냥 그 화염병 같은 걸 가지고 그냥 소총 몇 자를 주고 탄알 몇 자를 주고 이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방어 진출을 했었는데 역시 그 동해안의 소규모 양동 작전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 하는 그날 그 오전입니다. 그 영덕군의 장사동 전투라고 해서 학도병들이 수백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민주화 유공자 유공자로서 국가 유공자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영화를 벌써 두 개가 나왔죠. 1982년에 월미도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고 또 2016년에 인천 상륙작전 그 부제로 오퍼레이션 크롬마이트라 해가지고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그 크롬마이트 오퍼레이션 난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본 사람 월미도라든가 그 좀 보세요. 근데 요새는 이런 전쟁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뭐 반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막골 전투해가지고 미군들이 폭격하는 것을 갖다가 막 동족을 왜 때리느냐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시절에는 항상 1년에 한두 편은 6.25 전쟁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깨웠던 그러한 감독들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 들어가면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원회에서 영화를 쭈락쭈락 하는 과정에서 배우라든가 이런 출연 이런 것을 국가가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영화들이 반미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글라스 맥카드가 아니면은 인천 상륙작전은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시간에 걸쳐서 제가 도서를 했기 때문에 마이 메모아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이거 감동이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말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미 상원 하원 합동 기립박수를 받고 아마
미국 전사에서 메가더만큼 방송 언론에 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젠하워도 그 정도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꿈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트루만 대통령에게 불명예 해임되면서 대통령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반기문처럼 여론조사가 낮아가지고 결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자, 다글라스 맥가더는 이승만 박사에 비해서 5년 연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하고 워싱턴, 뉴욕 전가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맥가더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하면서 OSS라든가 첩보부대라든가 지금 저 미시아의 전신이죠. OSS 쪽에 군사작전도 하려고 국무성, 국방성 그리고 첩보부대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장성들하고 이승만은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1시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평택 험프리 뮤지엄 처음 갔는데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근데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환길이 왔었는데 전환길이가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3시간 했거든요. 3시부터 4시 반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사이드로 빠져버렸는데 느낌이 장동혁하고 전환길이가 이승만을 연구한다는 걸 제가 간파했어요. 아, 이승만식의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 길로, 야심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왜? 장동혁, 김문수는 아직 미국 못 갔죠? 그게 차이는 그게. 이 전환길이가 이승만 전기를 보니까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어디 가서? 미국 가서. 해방 정부에서 정읍선언 한 뒤에 6월달에 정읍선언 한 이후에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꼬이고 하니까 미국 가서 3개월 있으면서 미국 조야를 움직였잖아요. 이승만이가. 그러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승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킨 게 이승만 박사 전략이었어요. 전환길이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흥미를 말하면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정치적 야심 그리고 국힘당에 대한 희망도 탈락했잖아요. 이승만의 한미동맹 강화를 한다는 그 전략이 똑같습니다. 이승만 전략을 나는 카피를 했다고. 지금 급해가지고 장동희가 지금 미국 간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죠. 늦었어. 때가 늦었다. 그 인기가 말도 못해요. 저는 인기가. 아줌마들이 막 열창하고 난리야.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메가더가 5년 차인데 메가더가 6.25 때 메가더 이야기가 한 시간인데 메가더가 우리나라에 많이 전쟁을 통해서 병력도 보냈지만 자기가 직접 맨 처음 온 게 오산에서 한국군 만나가지고 너 테스트한 거예요. 너 싸울 수 있어? Can you fight? 하니까 총만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빛을 보고 이거 한국은 버틸 수 있구나 판단해가지고 전선에서 자기시간 못 얻는데 군대는 그 쫄병들 눈빛을 보면 알아요. 쫄병들을. 근데 그리고 나서 수차의 3년이 걸쳐 왔다 갔다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한국에서 자지를 않았답니다. 메가더가. 그건 뭐냐면 메가더는 필리핀에서 아버지 군정장관으로 거기서 컸고 또 일본에서 천황명한테 절을 받고 인사를 받고 했는데 필리핀 통이고 일본 통이라서 아시아 통이라 하지만 한국 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죠? 메가더가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게 이승만 박사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 국제정세를 알고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근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상당히 하시를 한 인물입니다. 무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메가더가 그 2차 대전 때는 뭐의 명수라는 것 같습니까? 수륙 양육 작전의 명수입니다. 수륙 양육 작전은 뭐냐면 해병대를 주로 상륙시켜가지고 해병대 전에 그 섬을 포위하고
상륙을 하고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하는 태평양에서 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식 그 널뛰기 작전의 명수입니다. 태평양에 섬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들어가 점령시킬 수는 없죠. 중요한 섬 그런 거를 외곽으로 해가지고 포위 성면하고 또 널뛰기 하면서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넘겨치는데 절대적인 그 협조는 미 해군의 협조죠. 그때 오성장을 된 니미츠 제독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건데 니미츠 장군과 연결을 해가지고 육해 수륙 양육 작전을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경에서 이 워커 중장의 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낙동강에서 미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해가지고 북한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선이 지금 우로 전쟁처럼 이길 수 없어요.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낙동강 전선에서 치고받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명이 손해가 되니까 낙동강 전선을 돌파해서 전황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려면 낙동강에서 쏴야 됩니까? 다른 거 쏴야 됩니까? 다른 배우 뒤통수. 사람이 제일 배우는 시는 요 뒤통수에 망치를 때린 거예요. 트로츠키가 멕시코에서 죽을 때 자기가 어딜 쳤냐면 도키로 트로츠키의 뒤통수를 쳤다 그러거든요. 요게 제일 약속입니다. 사람이 뒤통수 여기 치면 죽어요. 아파 여기가.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 때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마가 낙동강 전선이면 요 뒤에 있는 요 뒤통수 대가리 친 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뒤통수가 사람이 제일 약합니다. 뒤통수가. 근데 자 동경에서 합참 해군 공군 육군 이런 참모총장하고 메가더 사령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합참은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를 하고 주로 어디를 총명하냐면 인천을 좋아해요. 인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이라도 이런데. 이제 병론이 벌어졌는데 메가더는 효과가 약하다는 거예요. 인천 군산 같은 데는 인천만 상륙작전에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이 합참이 장성들이 그 나이가 메가더보다도 약 10년, 15년 그래요. 대선배요. 그래서 리타이어 했어야 되는데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자기 계급을 강등해가지고 자기 군대 갔단 말이에요. 메가더가 이런 사람들이. 전에 간 사람들이. 군대 별 3개라면 별 2개 딱히 떼고 대령이라도 별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취업 안 되니까 군계 직계당. 그래서 메가더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미 합참 장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인천 상륙작전이 북에 있는 김일성도 이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기습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에 의하면 모택동과 주울레가 북한의 김일성인데 기습 상륙작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몇 번의 편지 보냈다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전선이 마음대로 시키고 이거 뭐 낙동강 뭐 하면 그게 뭐 거의 먹으니까 이게 안전하게 기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근데 메가더의 이러한 예상이 히트친 것이죠. 자, 그래서 8월 28일입니다. 8월 23일 동계를 회의가 있었는데 5일 동안 설득을 했어요. 메가더가 집요하게 28일 미 합참에서 한 150억 선배입니까? 승인을 해버린 겁니다. 왜 승인을 했냐면 메가더가 거의 그 뭐 10년, 15년 군 상사니까 그 위상이 있잖아요. 군 선배에 대한 그런 것이며 그동안에 2차 대전 때에 메가더가 상륙작전을 했던 것이며 언론의 그 플레이라든가 또 일본 천황을 굴복시키고 여러 가지에서 그의 위상 그리고 육사에서 그 1등한 성적표 이런 것이 이제 그 미합참이 굴복을 한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연합국 배가 263층, 263층이고 그 다음에 미군들 합쳐서 유엔 병력이
7만 5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 주력 부대는 미 1해병사단, 그 다음에 미 7사가 주력 부대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적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기막히게도 메가더가 메모가 있고 다른 존 군터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메가더가 이제 해임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평한 책들, 찬양한 책들, 메가더 전개에 대해서 또 메가더 그 평전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오게 됐는데 공통적인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다글라스 메가더의 라스트 석세스, 최후의 성공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처음 들었죠? 메가더가 계속 북진해가지고 이기고 한 거 이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참패, 퇴각이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메가더가 착각한 것이 미 해병대하고 이 미 7사를 갖다가 인천을 보내가지고 이제 상륙 결정을 말해가지고 북진해야 되는데 메가더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미 해병 7사를 병력을 빼버립니다. 빼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부산에 가서 정박을 해가지고 원산으로 다시 원산 상륙을 또 시도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 해병사가 원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원산 그 시청에 가보니까 국군의 태극기가 거의 꽂혀있었어요. 그러니까 38선을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게 10월 1일이었거든요. 돌파해가지고 북진을 하는데 이제 그 신의주라든가 이런 평양으로도 가고 함흥처럼 이제 원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국군이 미 해병대보다 더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늦었다는 것이고, 자, 문제는 뭐냐면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되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체식인 중앙청 박물관 알죠? 전두환 박물관 했던 중앙청에서 태극기가 개양됐는데 그날 기점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왔고 메가더가 직접 참석해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9월 28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9월 28일 서울 수복 때까지 무려 며칠 걸렸습니까? 13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베이루트에서 지금 저쪽에 있는 테러 조직하고 하마스 조직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게릴라전 벌이잖아요. 도시 시가전 벌이잖아요. 도시 시가전에 엄청난 병사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제가 오늘 또 뭘 때렸습니까? 폭격 때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있는데 여러분 1950년에 미국이 비행기라든가 B-25 폭격기 그렇게 많지만 이 시가의 빌딩의 폭격 그거 여러분 상상해 주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폭격은 제대로 못하고 인민계열군이 그 빌딩이라든가 도시 내에 외곽에 게릴라처럼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소탕하는데 미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시간이 13일 동안 걸린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수복하고 나가지고 유엔군하고 미군하고 북쪽으로 북진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38선에 돌아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런 주저 없이 Go to North Korea 38선을 넘어가라. 이승만 대통령 주저가 없었습니다. 그가 원래 목표는 군대든지 평화든지 평양에 태극기의 깃발을 보는 것이 그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일 국군의 월경하고 이것이 국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행사를 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국군의 날은 전 대한민국 떠들썩하는 대단히 웅장한 탱크까지 동원해서 아주 정말 방송하고 그날은 정말 뿌듯한 그런 날이었지만 국군의 날 행사는 갈수록 퇴색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북진 통일 이것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하나의 목표로서 숙제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국군이 10월 1일 38선을 돌파했다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미국과 트루먼 대통령과 미 합참이 듣게 된 겁니다.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미국도 유엔군도 월경을 38선을 가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압록강 도망가면은 소련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 이란 쪽에 미국이 제공 가지고 막 때렸는데 그 접경지대에 중국과 러시아는 없죠. 그 국경지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중앙 공중에서 막 때리기는 기가 막힌 지정학 구도가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의 개입 동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됩니다.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면서 중국의 주례는 어디 경고하냐면 인도 주 유엔 대사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미국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과 유엔군이 북한에 병력을 보낸 확진을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인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워닝 시그널 경고장을 보냅니다. 자, 미 군부와 트루먼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글라스 메가더에게 다시 전보를 쳐서 중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이르이 전환 파악을 해서 소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다글라스 메가더에게. 그래서 10월 15일 웨이크,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인 웨이크 섬에서 그 역사적인 트루먼 메가더의 회담이 열렸던 겁니다. 근데 메가더 여기서 10월 15일인데 그 당시에는 매일 북진하는 유엔군과 국군의 모습이 헤드라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의 헤드라인으로 해서 또 그리고 메가더가 거기 헤드코트에서 따끈따끈 승전 연전연승의 기쁨을 여러분 또 무슨 담배 알죠? 그걸 누를 때입니다. 예, 시가 겁니다. 메가더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이 10월 15일 웨이크섬 아일랜드에서 30분인가 1시간 지각해버리고 대통령이 먼저 섬에 회담에 와 있고 메가더가 늦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실수인데 의전에서 트루먼은 내심으로 이거 너무 금방 지금 나이가 지금 15년 사이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상당히 인데 거기에서 트루먼이 굉장히 불쾌했고 이제 의견을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하는데 여기 중공 개입에 대해 물었습니다. 핵심적인 중국 인터벤션 개입인데 메가더는 중공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입한다면 사정없이 미국의 고무적이라든가 해군이 막대하잖아요. 우리 활용이 충분하니까 뭐 사정없이 아주 아장을 낼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한 거예요. 의중이고. 그건 뭐냐면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트루먼은 그걸 들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트루먼에게 있어서 한국 전쟁은 리미티드 워, 제한 전쟁입니다. 왜? 이 사람의 메모아가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귀신이 셨냐면 유럽에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3차 대전이 소련이 일으킨다면 이 코리안 워는 페이팅 워라는 거예요. 요거는 속임수다. 여기에서 미국이 많은 정비를 투하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야. 근데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공군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면 사절이 때리겠다는 건 미국의 막강한 군비를 다 때려먹겠다는 거니까. 근데 트루먼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자료를 보면 6.25 전쟁이 한참일 때 미국의 첫 정예부대하고 탱크 군단을 어디로 보냅니까? 독일에 보내. 독일에. 환장한 판이야. 그럼 미군 고점도 3차 대전 막아야지. 각각 독일 재무장 해야 되지. 독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전쟁으로 가만히 군비가 확장되고 미국의 탱크라다가 미국 국방 원조가 본 게 재미를 본 게 독일 기가 막히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가더는 한국 전쟁이 트루먼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이건 토탈 워, 총력 전쟁이고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은
조만간 압록강에서 두들이 말아야 된다. 그 심지어 모든 미국의 화력을 여기서 때리고 있었다. 압록강 철교, 압록강 수부 발전소, 심지어는 그 51년 51년 이제 나중에 2월 3월 되면은 그 레터가 나오는데 메가드 레터는 뭘 주장합니까? 대만하고 합쳐도 대만 군대의 한국군 파병.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더 인해전술로 하면은 원자 포탄도 때려서 이 중공을 초기 공산주의를 이걸 박살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로스 메가드에게는 이 한국전쟁은 토탈로고 반공전선의 공산주의를 진멸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전쟁관에 이렇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기에 이 정보사령관이었던 유럽 중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공 개입을 결국은 알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근데 좀 더 이야기한다면, 자, 그래서 대단히 끝났습니다. 두루마는 메가드하고 갈 때 메가드가 중공군 개입이 없다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각인된 거예요. 더 이게 심해지면 한국을 더 확실하게 이기게 보장해 줄보다는 중공군이 안 오면 다행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현재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여러분 누굽니까?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에 먼저 한번 쳐들어왔잖아요. 그 실책의 재판이 됩니다. 예, 이게 뭔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은 북한은 외병이 서울에 한선을 한마시키고 북진할 때 병력을 양분시켰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때 여러분 광해군 알죠? 장남. 선조 광해군 장남이 어디로 튀었냐면은 저 함경도로 튀었어요. 함경도로 오왕세자들이. 그러면 병력이 왜군이 함경도로 가는 게 있고 왕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신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저 중국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왜군도 병력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앙에는 개마고원이라는 게 있죠. 그 산이 많은 개마고원. 양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소행장을 서군, 동군을 가등청청 해가지고 병력을 나눴는데 서군의 소소행장하고 동군의 가등청청하고 사이가 원수처럼 사이가 나빠서 뭐 전공 문제도 있고 지휘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이 외병이 진 요인 중에 하나도 동군과 서군의 지휘권 문제, 보급,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가 극도로 나빴다는 것이 패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이순장을 잘 살았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제 소원적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메가드가 헤드쿼터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죠. 동경에서 이걸 관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일본에 있었듯이 일본에서 직접 자기가 여기 한국 와서 진주지 한다 했는데 이 밑에 부하들이 말렸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각하 뭐 안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쪽으로 진격하는 것이 헤드쿼터 사령관은 미 8군 워크 중장 알죠? 워크한테 맡기고 개마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경도 쪽으로는 누구를 맡겼냐면 알몬드 소장이 있습니다. 알몬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알몬드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회가 나온 게 있었죠. 한국이 철수 작전 한 거 뭡니까? 그 영화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 영화 뭐죠? 부산에 자갈치 시장 뭐예요? 부산에 부산은 무슨 시장입니까? 부산 국제시장. 자갈치가 국제시장인데 국제시장에는 영화를 문재인이 봤잖아요. 근데 그 첫 장면이 비 눈발이 오면서 원산 함흥에서 이렇게 철수할 때 투스타로 해가지고 미군이 빠꼼빠꼼 담배 피우고 사령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한국인이 각하 이거 좀 구제해 달라고 하나 그게 알몬드 소장이에요. 처음 첫 장면 보였는데 알몬드 소장이 10군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10군단장을 하고 10군단인데 메가드가 일본에 있으면서 여기 현지에 없습니다. 현지에 없으면서 병력을 역시 분리시킨 거예요.
8군 저 워커 중장하고 10군단 이 알몬드 소장을 지통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동경에 있으면서 따로 분리해 관리된 겁니다. 도이팀 히드리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역시 그 개마고원 쪽에 중공을 들어가요. 그 틈 사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중공군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지금은 저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데 옛날에 영하 30도 40도입니다. 압록강이 얼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병력이 처음 들어온 게 25에서 30만 명 들어온 거예요. 어느 쪽에? 10월 15일 20일 사이에 개방으로 들어왔는데 밤에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그 병력 5천도 바꾸고 야간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철저히 밀러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 선전포고 안 합니다. 그리고 개마고원에 25만 명이 이동하면서 야밤으로 이동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모택도기가 최전선에 투입한 것은 많은 병력을 이동한 것은 포로로 잡은 국부군을 맨 초기에 투입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력이 많으니까 미군들하고 한국군을 포위 섬멸 작전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또 미군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깽가리하고 뿔필이 막 이렇게 하면서 깽깽깽 때리고 이렇게 줬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 13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서 그 유명한 장정호 전투가 벌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왜 기적이냐 하면은 그 병력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은 많은 병력들이 포로로 잡히지 않고 온전하게 철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그 미 1해병사단 나중에 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너무나 철수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철수하는데 야밤에 그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